저번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고 그 원이라는 걸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죠? 떨어져 있을 때, 외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내접할 때, 내부에 있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점과 중심거리와 중심거리와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걸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도 진행했었죠.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에 교점이 있을 때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혹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원과 원이 아니라 원과 직선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려고 해요. 원과 직선 사이의 직선 사이에서는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원이라는 거를 굉장히 못생겼네요. 이래도 못생겼는데, 자, 그냥 볼게요. 원이라는 게 있을 때, 원이라는 거는 직선과 위치 관계를 물어볼 때, 위치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2차 함수에서의 위치 관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경우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느냐? 그 경우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를 F라는 식으로 방정식을 잡고 직선의 방정식을 G라고 할 때 이 두 직선 사이에, 두 식 사이에 얘는 아까 내가 뭐라 했죠? 2차 함수와 똑같아요. 2차 함수가 어떻게 했었는데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뭘 썼었죠? 위치 관계 라는 걸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해요? 판별식이 떠오르셨어야 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식은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연립을 하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겁나 복잡해져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빼기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나와 있고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식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식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애를 연립해야 돼요.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을 찾아야 됩니다.
연립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야? 대입이요. 대입하면 식이 과연 이쁠까요? 별로 이쁘진 않을 거야. 좀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식을 싹 전개하고 정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판별식을 쓰셔야 돼요. 귀찮죠? 할 짓이 못 되죠? 그래서 원에서는 원만의 방식을 또 다른 걸 사용합니다. 뭐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요. 자, 지금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요만큼 이렇게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면, 어떠한 반지름보다 작다면 원 내부에 직선이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원을 직선이 두 점에서 지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마찬가지로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면 얘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면 얘는 원 밖에 있다. 즉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씁니다. 그럼 얘는 안 써요? 써요. 써도 돼요.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이 있고요. 확률과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 기하가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기하예요. 기하의 1단원, 대단원 1단원 내용이 2차 곡선이에요. 그 다음이 벡터고요. 그 다음이 공원좌표거든요. 그 중에서 2차 곡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뭐가 있냐면 2차 함수, 원의 방정식. 2차 함수를 좀 더 크게, 2차 함수는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포물선 모양이라고 하죠. 그 포물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 원을 아우릇은 원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애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타원이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그 특징이라던가 이런 걸 배울 텐데 이건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위치 관계가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또 나와요. 그럼 또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판별식 쓸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무조건. 그 2차식이라고 하고요.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2차식이라고 하고요. 2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식을 정리했을 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결국엔 판별식을 써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근, 허근, 중근 이런 걸 따질 수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건 무슨 말이야?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별식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별식은 마스터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마스터키는요. 절대 쉬워지는 그 간단한 게 마스터키가 아니라 그냥 다 쓸 수 있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마스터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마스터키가 하나 더 있어요. 근해 공식이요. 솔직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거 해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해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라는 건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야.
그 특수한 경우에서 식을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지.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근해 공식을 쓰면 해는 나와. 귀찮아도.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특수하게 푸는 것들은 그 식에만, 그 도형에만, 그 방정식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지만 특수성을 가지는 만큼 간단해져요. 바꿔 얘기하면 얘도 원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그 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풀이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마스터 키는 결국엔 판별식이 된다는 거예요. 위치 관계는 판별식. 그럼 복잡하게 진짜 거의 한 뭐 6줄, 7줄 써서라도 풀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거는 뭘 쓸 거다? 위치 관계가 나오면 이제 뭘 쓴다? 중심 거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 그 x제곱, 그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그 원의 방정식 말고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거를 잘 쓰시면 돼요. 자, 그 22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와 직선 y는 x 플러스 k에 대한 위치 관계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얼마나 귀찮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판별식을 한번 써드리자면 이걸 그냥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서요. 아우 벌써 싫어요.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고 짝수 판별식 쓰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4 즉 4 마이너스 k제곱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접한다. k는 2 또는 마이너스 2.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k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판별식으로 해결했어요. 자, 근데 나는 말했죠? 복잡하다고. 이거 안 쓸 거라고. 그럼 뭘 쓴다고? 거리를 쓸 거라고요. 거리를 쓰기 위해서 원의 중심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거리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거리를 구해주신다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될 거고요. 이 값이 1번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루트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 k가 2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식이 나옵니다. 2번, 3번 동일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이게 어떤 게 더 나아요? 식의 밀도가 확 다르죠. 얘는 그냥 가볍게 몇 개를 적었을 뿐이고 여기는 빼곡하게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추천드려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기 싫어하시는 분, 더러운 식을 좋아하시는 그런 소수 특이 취향이신 분들은 존중해 드릴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점의 개수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정말 간단하게 뭘 하시면 된다고요?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라고요. 루트 2분의 얘는 루트 2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얘는 2점이요. 2번은요? x-y는요? 거리는 루트 2분의 2. 루트 2랑 똑같죠? 얘는 접합니다. 삼 번은 x-3 거리는 루트 2분의 5. 얘는 루트 2보다 크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3번까지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는 사실은 현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던 아까 그 문제를요. 니네들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봤던 그린에 나왔던 그 문제를 이걸로 풀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설마 그 단원에서 그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그걸로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길이를 구할 때는 뭘 해라? 문제에서 길이를 구하라 라고 나올 때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라. 방정식으로 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엔 원의 중심과 어떠한 직선의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이 원의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 그리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죠? 루트 2죠. 그러니까 AH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AB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다시 한번 얘기해줘. 도형의 방정식으로 푼 거지.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로 푼 거지. 방정식의 형태로 푼 건 아니에요.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만 적어서 각각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그리고 방정식으로 어떻게 푸는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네, 굉장히 너무 복잡해집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AB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사실은. 무슨 소리냐면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연립을 해주게 되면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를 각각 따로따로 구하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희한한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그거를 연립을 해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또 피타고라스를 써서 AB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과정을 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계속 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를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크게 어떤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의 원 위의 점까지 원 위에 요 점에서부터 어떤 원까지의
최소값, 최대값. 가장 짧은 거리와 가장 긴 거리가 뭐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직선에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를 봤을 때 가장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짧은 점은 뭐고 가장 긴 점은 뭐게? 라고 하는 문제. 둘 다 동일한 방법으로 푸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심거리를 이용합니다. 공식화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최단거리는요.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시면 돼요. 최대값은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 어떤 점도부터 보여드리자면 점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요런 애들, 요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변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될 거야. 그럼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 갔냐? 원의 중심까지의 이 길이에 대한 연장선을 그었을 때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애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애가 제일 멀리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다.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다. 요 사실이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도 완벽하게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길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애는 제일 튀어나와 있는 애는 즉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 될 거고요. 최대 길이는 한마디로 뭐예요? 연장선 위의 점이에요. 연장선 위의 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최단거리는 뭐가 되고 중심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거. 그 다음 최대값은 뭐가 된다?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거. 지금 점에서부터의 거리나 직선에서부터의 거리나 둘 다 같은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4번 볼까요? (4번) 한번 봐볼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이라는 원과 4x 마이너스 3y는 0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9는 0 요 사이에 먼저 중심거리부터 구해보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캐치합니다. 마이너스 2,1 거리는 2 그리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거리는 5분의 마8 마3 마20 그래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뭐예요? 그죠?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거.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된다고요? 6 더해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남는 시간 동안에 유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앞에 있는 거 좀 진행할게요. 앞에로 가셔서 유제 1-1번부터 4-2번까지 한번 싹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주세요. 문제 풀고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알고전 쪽으로 그 스텝 1 쪽으로 넘어가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